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섬이 많은 전남 신안군은 낙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안 여객선을 구입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제 도입으로 운임이 저렴해지자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데 더 많은 섬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예산 부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태중 기자입니다. 여객선이 섬 선착장으로 들어섭니다. 차량과 사람들이 내리고 배는 다시 다른 섬으로 떠납니다. 167톤급의 연안 여객선 슬로시티 5호는 하루 4차례 아페도 송공항과 당사도, 병풍도를 왕복 운항합니다. 최대 184명까지 태울 수 있지만 승객은 반의 반도 채우지 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선사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안군은 지난달 한 선사로부터 슬로시티 5호와 운항권을 인수한 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 선사가 적자라고 해서 배편을 감소하거나 또는 배편을 취소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공영제를 적용하는 그 노선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신안군이 인수한 여객선은 지금까지 모두 7척에 이릅니다. 여객선 구입비로만 45억 원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사라지거나 사라질 뻔한 배편이 유지되는 데다 운임도 절반 이상 저렴해져 만족합니다. 섬에서 살다 보면 지우개 하나를 사더라도 육지에 나가야 되는데 훨씬 더 교통비도 적게 들고 삶의 질도 높아졌고. 옛날에는 많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나와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신안군은 교통재단을 설립하고 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5개 노선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25억 원이 들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최근 조선업이 화랑입니다만 신규 인력의 85%는 외국인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울산시가 우즈베키스탄에 조선업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칠판에 한글을 능숙하게 적기도 합니다. 이곳은 조선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울산시가 만든 교육센터입니다. 지난 18일 처음 문을 열었는데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오는 배 중에서 한국의 50%가 한국에서 나오니까 그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 경험을 봐야겠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올 연말까지 370명에게 조선업 전문 용어와 기술을 가르쳐 울산 조선소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이들을 데려다 쓸 조선업체에서 맡습니다. 회사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안전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울산시는 교육센터 수료생들이 울산 조선업체에 채용될 수 있게 울산형 고용허가제를 시범 도입해 비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는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자 울산하고 우즈벡 지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태국과 베트남에도 조선업 인력 양성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충남 논산 딸기는 국내뿐 아니라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차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올해 딸기 축제를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새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나 둘 따다 보면 바구니가 금세 가득합니다. 이 딸기의 품종은 서량입니다. 지난 2005년 충남 논산에서 개발됐는데 일본 품종을 밀어내고 국내 딸기 점유율 8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가루나 시드름병 그 계통병들에 대해서는 내병성이 좋아서 수확량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충남 논산에선 킹스베리와 비타베리 등 신품종 딸기가 잇따라 개발됐습니다. 킹스베리는 일반 딸기보다 2~3배 정도 크고 과즙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비타베리는 수출용으로 개발됐는데 과육이 단단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가서 축제를 해서 그때 약 18톤 정도의 그 논산 딸기를 매출을 또 5년 동안 352억의 가치를
이렇게 좀 수출 계약을 맺고. 논산시는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올해 축제 주제를 논산 딸기 3개를 잇따로 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해외 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논산의 딸기가 세계를 향해서 다시 우뚝 서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2027년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스프링클러가 터졌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의 발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4년 전 준공된 8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바닥에 선명한 금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하층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건물주는 지난해 10월부터 70m 떨어진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2달 전에 볼 때는 크랙이 한 4, 5m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30m 이상 크랙이가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파편이 떨어져 나올 정도로 바닥에 금이 가 있습니다. 이곳 건물주는 스프링클러 3개의 연결 부위가 뒤틀려 터지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소방 점검하시는 분도 진동에 의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근 상가 음식점은 벽면 타일이 부서졌습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니까 식사하시던 고객님들이 좀 불안에 많이 떠셨죠. 지하철 공사로 균열 등의 피해가 났다는 민원이 제기된 건물은 총 6동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시공사 측은 계측 결과 발파 진동은 기준치의 12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한번 조사를 좀 했는데 크게 우리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균열이 발생했다고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대책 마련과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발파 공사는 올 하반기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일수록 아픈 부모님 모시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찾아와 잠시 돌보고 있는 직장인 이원주 씨. 괜찮아? 따뜻해? 지병이 있는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에는 열흘간 폐렴까지 앓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아버지를 돌볼 수 없었던 이 씨에게 10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아버지와 함께 붙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간병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도내 65살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약 20만 명입니다.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고양과 화성, 이천 등 15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360도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간병비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봄을 맞아 전국에서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남원의 춘향제는 워낙 유명한 데다 올해로 95회를 맞을 만큼 전통도 오래됐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최경식 남원시장을 만나 이번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원 춘향제가 명실공히 지구촌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95회 축제에선 어떤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통 문화예술, 공연예술 축제, 지역 축제가 95회를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남원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춘향제의 주제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해서
어떻게 이제 관객, 즉 관광객에게 또 시민에게 전달될 것인가가 이제 숙제인데 공연 프로그램이 한 15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제 저희가 그 백종원 푸드를 선을 보여드렸는데 올해도 이제 백종원 푸드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축제는 이제 공간적 범위입니다. 우리 광활루원 일대에서만 주로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요천이라고 하는 천이 있는데 요천 둔치를 적극 활용하고 거기에 또 10,000여 평 정도를 지금 꽃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즐길 거리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차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이 이제 동편제의 본향이기도 하지만 춘향국악대전이 올해 이제 52회 됩니다. 그런데 이 춘향국악대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명창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성창순님이나 뭐 남해성님, 또 안숙선님 등을 다 포함을 해서 명창들을 배출을 했고, 특히 이번에 이제 5개 분야로 지금 저희가 넓혔어요. 그래서 판소리 분야, 민요 분야, 그리고 또 무용 분야, 또 기악 관악, 기악 현악 명창, 그리고 이제 퓨전 창작 국악이라고 해서 새롭게 저희가 지금 판소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5개 분야에 13개 종목으로 저희가 이번에 춘향국악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드론에 대한 기체의 국산화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체들이 대부분 다 수입산 제품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클러스터링의 거점 도시를 남원으로 지정을 해서 얼마 전에 지금 7개 기업들과도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그 국내에서 제조되어 있는 드론을 가지고 드론 포뮬러 리그, 그게 이제 DFL인데 세계 월드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2027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서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 배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3년차에 접어들면서 700km가 넘는 실증을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실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충남 아산과 예산의 경우에는 농토가 포함되어 있고 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토지 보상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절토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경찰청에서 당초 이제 부지의 전체 규모를 100만 평방미터를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지리산 자락 바로 밑에 있는 160만 평방미터의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거나 이 절토를 통해서 부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비용들이 절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월함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남원의 우위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행정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월함 도민들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현재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이 선정되면서 남원시의 역할도 기대가 큰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남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화 예술을 지향한 상태에서 제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 국립유소년 훈련센터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남원에 들어오게 되는데, 2036년도쯤이면 국립유소년 훈련센터에서 훈련한 그 학생들이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국립유소년 훈련센터를 제대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하려고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를 해서 단순히 선수들이 와서 그냥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도 없고 스포츠 관람객들도 오실 텐데 그분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우리 지역의 관광 상품화하고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한파워 아트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준비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에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특례시가 된 경기 화성시가 인구 150만 명 시대를 열겠다며 내 삶의 완성 화성 특례시라는 새로운 시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임기 안에 25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동탄 트램 조성, 대학병원 유치 등을 통해 조화롭게 행복한 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4개 구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